오늘은 유용한 클로드 스킬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나 어떤 프로젝트 코드 베이스를 빠르게 이해해야 할 때, 아니면 바이브 코더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했는데 해당 프로젝트 코드 베이스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을 때 이 스킬을 쓰면은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 스킬을 써서 라이브로 뭔가 이 명령 한 줄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랑,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안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짝 원리만 파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스킬들을 이용해서 유스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데모에 좀 들어가 보자면은, 이제 understand라는 스킬을 이제 다운받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맨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 그냥 understand anything 하고 이제 understand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실행시킨 코드 베이스 위에서 돌면서 프로젝트를 분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뭐 온보딩도 할 수 있고 대시보드도 할 수 있고 익스플레인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대시보드를 먼저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로컬호스트로 이제 인터랙티브 HTML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프로젝트를 거시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이제 비디오 채팅 쪽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일단 가져와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부트스트랩 위로 가서 뭐 index.js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임포트로 뭐 이런 게 돼 있고, 뭐 UI 컴포넌트가 어떻게 뭔가 형성이 되어 있을까 보면은 노티피케이션이랑 사이드바랑 비디오 플레이 세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UI가 대충 구성이 돼 있구나 지금 머리고 들어오고, 이 세 개 뭔가 의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여기 데이터 소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파고 파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이런 거 보면 콘텍스트가 뭔가 전화, 뭔가 비디오, 뭐 스트림 같은 거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애구나 정도 같은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리고 아예 정석적으로 가려면 이제 옆에 프로젝트 투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이 understand라는 스킬이 구성한 대로 해당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쉽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투어를 시켜주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또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투어도 해보고, 아니면 즉각적으로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에 있을 때는 같이 옆에 클로드를 켜놓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켜놓고 파일별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게 좋은 점이, 이제 클로드로 결국 이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쉽게 뭐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던가, 뭐 전문 용어를 최대한 뭐 풀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로 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방금 봤던 스킬들 중에 understand onboarding이라는 걸 또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런 MD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방금 투어도 있지만 이런 온보딩 가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약본을 보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아키텍처 라이어 7번까지 보게 되면은 대략이나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흐름 정도는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온보딩 문서나 뭔가 대시보드 투어, 단계별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게 한층 더 편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언더스탠드 스킬에 대한 내부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스캐너라고 이제 스킬을 실행시키는 순간 전체 프로젝트 폴더에 대한 전체 지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파일 목록, 임포트 그래프 같은 거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도 스크립트로 트리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뼈대를 추출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나 함수명, 뭐 임포트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추출해내고 이 뼈대를 파일 애널라이저라는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파일 애널라이저들이 한 5개 정도로 병렬로 돌아가지고 각 제이슨으로 결과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이슨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규 하나 이제 그래프 단계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걸 이제 멀치 배치 그래프라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러 리뷰라는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뭔가 빠진 연결선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제 복원을 하든가 이런 역할을 부여해서 진행을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키텍처 애널라이저로 방금 저희가 봤던 이제 레이어가 7개나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볼 수 있게 보기 편하게 이제 아키텍처 레이어를 구성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방금 오른쪽 패널에서 봤던 그 학습 투어 빌드, 학습 투어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 리뷰어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 QA 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빠진 건 없는지 뭐 투어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레이어는 잘 만들어졌는지 뭐 중복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저장될 수 있는지 검증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걸 세이브 하거나 우리가 방금처럼 대시보드로 했을 때 대시보드로 보여지거나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또 유스 케이스를 또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뭐 새 직장에 첫 주에 왔고 빠르게 이제 기존 큰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빠르게 뭔가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온보딩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봐가지고 이제 거시적으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챗 기능을 써가지고 자연어로 이제 물어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오픈소스 PR을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 뭐 explain이나 아니면은 PR 내가 올렸을 때 디프 같은 거 분석을 해서 뭐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 뭐 영향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검증하는 데 쓸 수도 있겠고 이제 이것도 재밌는데 이제 뭐 인수인계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나 도메인적으로 뭔가 코드를 이해해보고 싶다 할 때 이 understand domain이란 걸 쓰면은 기존 코드 베이스 그래프를 추출해주는 게 아니라 이 도메인 관점에서 도메인 그래프를 또 추출해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뭔가 리팩토링 한 거나 면접 발표할 때나 이런 경우 시각화가 필요한 경우 제일 좋겠죠. 이제 발표 자료로 쓸 때도 좋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제가 써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클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제 클수록 토큰도 많이 쓰이고 느려지고 이래서 뭔가 모듈 레포는 모듈별로 뭔가 나눠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나눠가지고 좀 쓰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위프트나 코틀린은 제가 해보니까 이제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트리시트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뼈대를 추출해서 방금 같은 파일 애널라이저 에이전트를 통해 뭔가 분석을 하는데 제대로 된 그 추출물을 받으려면은 이제 별도 패키지를 설치하라고 이제 클로드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건 완벽하게 아직 스위프트나 코틀린이 지원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한 상태고요. 마지막은 이제 프라이빗 래퍼나 이제 좀 감춰져야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해석 프로젝트인 경우 조금 언제나 그랬듯 이런 오픈소스나 이런 스캔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조금 안전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팁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좀 내부로 보면은 이제 모노래퍼가 자동 통합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어떠한 모노래퍼가 있는데 프론트엔드 폴더가 있고 뭐 백엔드 폴더가 있고 뭐 쉐어 폴더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프론트엔드만 알고 싶어가지고 프론트엔드 폴더를 이제 언더스탠드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백엔드 폴더를 언더스탠드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노라플 루트에서 만약 언더스탠드를 하면은 이걸 감지해서 자동으로 이제 합쳐진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크리멘탈인데, 결국 예전에 이제 한번 언더스탠드를 하고 뭔가 나중에 다시 한번 돌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 스캔 해가지고 다시 스캔을 해서 애널라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경된 부분만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분석이나 그래프를 받을 수 있게 좀 최적화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런 온보딩 문서나 대시보드 같은 거는 이제 다 정적으로 이제 제공이 돼가지고 필요하다면 팀 위키로 쓴다면은 이제 뭐 버셀 같은 걸로 해가지고 호스팅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언더스탠드에 대한 스킬에 대한 분석 영상 끝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을 써보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시장에 많이 소개가 안 된 좋은 스킬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킬들처럼 유용한 게 있으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